우리나라 현모포 같은 이런 미사일 한 40억 하는데요. 그것을 개조해가지고 무인비행체로 만들어 카메라를 달아갖고 움직인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카메라는 가로, 세로, 높이로 좌표, 수자 방식의 제 방법이죠. 모든 사물을, 사람이나 모든 무기 종류, 모든 그런 것들을, 사물을 입체로 보아서 무엇인지 파악하고 스스로 지능형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입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데요, 사물을. 그래서 이렇게 입체로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는 각각 나와요. 자율주행 차량도 이렇게 움직입니다. 로봇도 앞으로는. 뭐 사람도 다 이목구비 다 각각 입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알거든요. 그래서 입체로 인식하는 그런 카메라 또는 디스플레이 장치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걸 달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드론에도 달아나가고 전투 하나는 뭐 이렇게 일반 이런 드론하고 카메라 인식, 그 다음에 하나는 이렇게 열화상 카메라 인식으로 해서 전파로서 경보하는 이런 시스템 말씀드렸죠. 휴전선이라든지 우리나라 이렇게 부대에 이걸 달아가지고 전파로 경보를 한다고. 하나는 무기 탐지하는 사람 탐지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뭐 우리는 집안에 있는 CCTV 같은 거 우리 동물이 돼도 한 8개 있는데 전파로 경보하고 그것을 하루에 이렇게 사람이라도 특정 범죄라고 이렇게 하는 상황을 설정을 해서 자동 그것을 저장하되 하루 종일 24시간 볼 필요 없이 그것만 저장하는 시스템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공공 CCTV도 이렇게 하시면 입체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인데 뭐 프린터도 입체로 이렇게 물감의 두께를 틀리게 해서 입체를 해준다든지 어두운 거 밝은 것을 비교해 가지고 입체를 해준다든지 이런 데서 나오게 되는데요. 옛날 사진을 또 저화질을 고화질로 만드는 기술로 이렇게 속도를 빨리 하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원래 이제 구린 사진이지만 좋은 색깔로 빨간색이지만 고급스러운 빨간색으로 바꿔놓거나 라이트 계열 또는 어두운 계열을 해서 입체를 만들어 놓거나 다도 없던 색깔도 첨가하거나 빛의 정보는 10이지만 50, 60, 70 자유롭게 가공적으로 넣어준다는 거죠. 없던 장면도 넣어줄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투할 때 이 방식은 이렇게 앞으로 다 전 세계적으로 모두 드론에 달아놓고 모든 것에 카메라 인식으로 달아놓을 것 같은데요. 이 카메라 인식을 달아놔서 거기서 이제 미사일 같은 거를 무인 비행체로 왔다 갔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는 좀 더 비싸죠. 개조를 해서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무인 비행체가 아니고 한 번 갔다가 이렇게 돌격해서 다른 미사일을 들이반다, 전투기를 들이반 이게 한 마 10 정도 나오거든요. 이 미사일이. 더 있다가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어떤 그 연료를 가스로 넣어가지고 그것을 분사를 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가루 구조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가루나 입자로 녹여가지고 이렇게 가스 구조로 만들어서 그것을 그 군사적인 용도로 우주 비행으로 사용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여기다가 뭐 수소산소를 같이 넣어주는데 석유하고 섞어줘도 돼. 아니면 기존의 고체 연료 미사일에 고체 연료, 액체 연료하고 섞어준다든지 이런 것을 그 안에 이제 그런 기관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게 굉장히 속도가 빨라질 거라고. 그래서 엔진은 이제 하나짜리로 하면은 엔진 연소실 하나짜리 하면 열을 견디지 못할 것 같고, 여러 개로 분산해서 연료를 적게 넣더라도 여러 개로 분산해서 추력을 만들어내거나 언어프 구조를 뭐 2개다 3개다 그러면 이렇게 언어프 구조를 갖는다는 거죠. 5개다 그러면 언어프 구조를 가져서 그렇게 한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현재 미사일에도 추가적으로 장착을 해가지고 거기 연료가 이제 서로 다를 수도 있고 같아도 이제 탈부착식으로도 할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장착해서 막판의 추력 이게 마 10인데 마 20, 15, 20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거죠. ICBM 마 20 정도 되죠. 그래서 그거는 좀 비싸죠. 비싼데 이거를 추가적으로 장착을 해가지고 그 연소 기관을 만들어 가지고 추력을 만들어내면 막판에 돌파는 이렇게 그 UFO라도 잡을 수 있어요. 네. 가상적으로 UFO라도 있다 할지라도 잡는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현재 미사일을 거기다가 기관포를 달아서 한 15km 이상 가는 것을 만들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장약에다가 제가 이렇게 일반 뭐 되게 다이너마이트 규조토 그 다이너마이트 그거를 이렇게 성형 자격단처럼 이렇게 뒤로 분사하도록 넣어가지고 이렇게 속도를 넣거나
속도를 이렇게 사거리를 느리거나 파괴력을 이렇게 좀 만들어내는 그런 식으로 만들거나, 포기하겠다가 우라늄, 토늄, 플루토늄에 가스나 또 분말 구조를 넣어주거나 수소 분말을 넣어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폭약의 위력을 극대화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모든 포탄에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폭약의 위력도, 여기서 그 미사일이 이제 자체 폭약을 달고 있는 경우, 또는 이렇게 어떤 EMP 폭탄처럼 이렇게 자탄 방식으로 해서 함대를 공격하는 경우, 특정한 군사 기지라든지 공격하는 경우, 또는 EMP 타는 뭐 전력이라든지 이런 공격할 수 있는. 그 다음에 미사일 자체가 돌격을 해갖고 부딪히는 경우, 돌격을 해서 폭약을 달잖아요. 왜냐면 핵폭탄이었을 때 폭발할 위험이 있어서 충돌해서 이것을 작살내는 거죠. 아니면 그렇죠. 국제음속이 상대방이 현재 있는 유인 전투기는 사실상 무의미할 것 같고요. 유인 전투기가 빠른 것도 마 2 정도 되지 않습니까? 마 2, 3일을 할지라도 돌격하면 이게 부딪혀갖고 마 10 정도, 마 15 정도 되거나 20 정도 되는 애들이 뭐 마음대로 이렇게 얘가 이렇게 느리게 움직일 때 엄청 빠르다는 거죠. 막 탁탁 부딪혀버린다든지 기관포를 그 자체가 부딪힌다는 거예요. 기관포를 뭐 15km 이상 가는 것도 만들 수 있는데 기관포 자체를 길게 이렇게 사정거리를 개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미사일용으로 그것을 탑재를 해서 공격을 할 수 있다. 싸게 만들 수 있다. 무인 비행처럼 만들면 한 번 갔다가 다시 안 돌아오는 소모성, 그다음에 이렇게 자폭식으로, 그다음에 돌아오는 거 이렇게 만들면 기존에 이거는 군사적인 용도로 일단 지구상에 현재 존재하는 비행체는 상대가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행체 하나 만드는데 보통 얼마 정도 드나요? 이게 2천억 정도 되는 정도도 있고, 천몇백억 되는 데, 천억 원 되는 데, 싼 거는 뭐 이렇게 그렇게 되는 데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더 낫다라는 거죠. 숫자 떼기로 뭐 10,000개 설치를 해보세요. 그리고 뭐 유인 비행체가 그 나라 영공에 들어올 수가 없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가스 구조를 제가 비행체 연료로 쓴다 그랬죠. 그래서 비행체는 군사적인 용도로 일단 방사능 염료가 좀 문제가 없게 배 연료도 쓸 수 있고, 원자력 할 때도 이게 큰 덩어리에 막대를 집어넣지 말고, 그러니까 바닷물로 식혀야 되니까 우라늄 어떤 분말 구조나 입자 구조를 넣어줘 갖고 태우거나, 가스 구조를 넣어서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가스 구조를 넣어서 하자. 그렇게 하면 이렇게 대규모 시설이 필요가 없다. 이게 작은 있고 지금 작은 어떤 연소실로 그냥 물 끓이면 돼. 연소할 때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가스 구조냐, 아니면 석유로 연소할 때냐, 아니면 석유 또는 가스, 기타의 뭐 천연 가스냐, 아니면 석탄이냐,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모듈 방식으로 한 100개로 만들어서 큰 탱크를 물을 데울 바에 작은 단위로 데우면 빨리 끓여진다 그랬죠. 그래서 이만한 통에 물을, 이만한 선풍기 같은 것도 그렇고 물 같은 거 통과할 때 금속 통로다. 통로가 수십 군데 돼. 그래서 가열을 하게 되면 뜨거운 물도 공급하고 뜨거운 공기도 공급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작은 단위로 공기나 물을 쪼갰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빨리 끓여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또 냉매 물질로 할 때는 이걸로 수십 개나 수백 개 작은 금속 통로, 회전 구조, 나선형 구조면 좀 회전 구조면 좀 좋아요. 또 홈을 좀 파주면 좀 더 에너지가 좀 더 차가워지거나 뜨거워집니다. 또홈 오목 렌즈처럼 작용을 해서, 그래서 그걸 통과하면 여기서 펠티어 소자 방식이나 아니면 선풍기 팬 방식이나 아니면 냉매 물질까지 결합하면 좋아요. 물이 냉매 물질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게. 이걸 이제 냉각 기관으로도 만들어서 데이터 센터에 쓴다든지 다른 거 냉각을 뭐 열이 일어나는 요런 자동차 냉각이래 다른 냉각에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펠티어 소자 방식 뭐 다른 방식으로 냉각을 시켜갖고 하든지 선풍기 팬 방식 통과만 해도 돼. 이거 선풍기에다 달아도 냉풍기 에어컨에다가 달아도 되고, 이런 방식을 냉장고 같은 차 내부 안에서 순환시키러 건물의 순환에도 도울 수 있어요. 시원한 바람을 공급하거나 가열을 해서 뜨거운 바람을 공급하거나 뜨거운 물을 공급하거나 뜨거운 액상 또는 뜨거운 차가운 액상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양시장 같은 데, 수영장 같은 데 도움이 되겠죠. 이렇게 바닷물도 할 수 있어요. 이런 바닷물에도 시원한 물을 뜨거우면 양시장 같은 게 물고기 다 죽을 것 같으면 거기에 시원한 물을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거 만드시면 제 기술인데요.
네, 그래서 물을 작은 단위로 쪼개는 것이 이게 그 안에 이제 스테인으로 만들어 놓으면 물이 이렇게 물 냄새가 안 난다, 금색 난다. 그것도 이제 물 샤워용으로 할 수 있고 난방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난방용으로 이렇게 하거나 그것을 이렇게 여름에는 차가운 물을 공급해서 냉방용으로 보일러 우리가 냉방 난방 할 때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모듈 단위로 연료가 뭐가 됐더니 100개 연속 보일러 통해서 해가지고 큰 보일러 통에 옮겨 넣는 방식은 원자력, 석탄, 석유, 가스, 화학 이런 데 다 되거든요. 연료가 뭐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화목난로도 돼요. 이걸로 해갖고 전기 발전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렇게 오목냉주를 이렇게 오목하게 해주면 오목냉주는 위에서 군사적인 공격도 살 수 해가지고 이거를 수없이 배치하거나 방송국 반사판처럼 이렇게 오목한 놈을 파갖고 빛을 증폭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밑에 딱 염전 같은데 여기서 물을 증발시키고 소금을 넣는 이런 방식 염전을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해수 담수화 기술에서도 물은 이렇게 증발시킨 거 없고 해수 담수화 기술에도 할 수 있는데 석유가 많이 나오는 데는 끓여가 스탠판으로 해서 끓여갖고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가 끓여서 거기서 소금은 생산하고 물은 이렇게 파는 이렇게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해수 담수할 때 쓸 수 있어요. 해서 선박 같은 데는 여행자가 끓여가지고 물을 증발시키고 소금을 넣고 아프리카 같은 물 나쁜 데도 이 방식이 사용될 수 있겠죠. 약간 물이 좀 더럽다 그러면 이걸 끓여서 먹고 깨끗하게 정수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또는 제가 일반 정수기 필터를 뭐 동그랗잖아요. 그럼 왜 저렇게 하느냐? 그냥 넓게 펼쳐가지고 5개나 10개 목적별 필터가 있잖아요. 그럼 한꺼번에 통과시키자. 휴대용도 할 수 있고요. 해수 담수화 기술에도 할 수 있고 공기 필터로도 할 수 있는데요. 삼성에서 이걸 하시던데 공기 필터 방식으로 하시지 마세요. 표면적을 넓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물을 한꺼번에 통과시키면 표면이 넓게 빨리 정수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정수기를 만드시면 되게 싸게 정수기를 만들 수 있겠죠. 대용량의 어떤 정수 시스템이 되고 그래서 했더니 우리나라 YT의 정수자업자 이거를 똘똘 마르셔갖고 동그랗게 똘똘 마르셔갖고 그거를 정수기 하시다. 나 되게 어이가 없었는데요. 네네. 이거 제 방식인데. 그럼 제가 삼각형으로 접을까요? 별표 모양으로 만들든가. 표면적을 넓게 한다는 게 기술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제 기술인데요. 그다음에 해수 담수할 때도 해수 담수화 필터를 넓게 펼쳐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러면 이거를 선박 같은 데나 갖고 다니면서 해수 담수화 필터로 바닷물을 정수하는 이런 것도 선박이나 개인용으로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행할 때 캠핑용으로라든지 바닷물을 딱 넣어줘야 돼. 물이 정수다해서 나오더라. 이런 부분이죠. 잠시 옆으로 비껴갔는데요. 엔진을 미사일에다가 제 기술 일부러 언급하기 위해서 그런데 하도 제 기술 무단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미사일에다가 추가적으로 탈부착식으로 연소기관을 둬서 연료를 다른 연료로 해도 되고 같은 연료로 해도 되고 우라늄, 토듐, 플루토늄의 가스 구조를 넣어주면 현재 있는 미사일을 폐기할 필요도 없이 추가적으로 얇은 놈 2개를 붙여 넣든지 4개를 붙여 이런 식으로 해서 언오프식으로 추가적으로 추력을 만들어내는 게 마 20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우라늄, 토듐, 플루토늄의 가스 구조가 들어가니까 이거를 무인비행처럼 만들어 한번 갔다가 부딪히는 놈 상대방 미사일이나 비행기에 그리고 영공에 들어오지도 못해 유인비행기는 앞으로 UFO도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그 기관포를 달든지 아니면 거기 작은 미사일을 달아서 그것도 역시 속도를 우라늄, 토듐, 플루토늄의 가스 구조를 넣어서 속도를 높여서 그 안에서 굉장히 빠르게 초고속으로 움직이는 애가 거기 쏘면 더 빠르죠. 그렇게 해서 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렇게 해서 미사일을 달아갖고 쏘는 경우도 있다. 엘파이어 같은 미사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달아놔도 괜찮다는 미사일에다가 이런 구조를 만드시면 이게 전쟁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제가 드론을 상용 드론을 이용해갖고 수류탄 달아갖고 이렇게 개조하면 상용 드론이 10만 원짜리 되고 그런데 전체 미국 전 세계 군에 있어 보급이 되면 병사들이 갖고 다니면서 수류탄 멀리 투사할 수 있거든요. 스크린 카메라 달아갖고 보면서 투하할 수 있게 정확도도 높고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또는 이런 상용도는 이래서 박격포를 이렇게 탄 종류를 다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거기다가 백린탄을 갖다가 이렇게 탄 종류의 항공폭탄이든 자주탄이든 이런 거, 자주포탄이든 탱크포탄이든 뭐 이렇게 박형포탄이든 수리탄이나 백린탄을 넣어가지고 공포 불바다로 만들 수도 있고, 콩알탄처럼 넣어가지고 그리고 쪽이 완전히 그 불바다되는 거죠. 공포 무기가 되는 거죠. 몸에 붙으면. 그리고 또 뭡니까? 드론을 이렇게 수억 대 만들어 가지고 사람 몸에 달라붙게 하자. 폭탄을 달아서 이 기술을 얘기했대. 미국에서 이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시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 드론 기술도 미국에서 지금 하시고 계신데, 미군 부대가 운영하는 걸 봤어요. 이게 유튜브에서. 동영상이 진짜인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하시지 마시기를 부탁합니다. 사람이면 달라붙대. 드론 같은 데가 카메라 장착을 해서 입체는 아니나 이런 걸 볼 수 있고, 카메라가 가로 세로 잡혀 있자 숫자 방식으로 하고, 사람 군복 입은 사람 특정 지휘관만 하고 특정 차량 움직이는 입체 움직이지 않는 입체를 공격할 수 있다고 자동 전투하는 데 쓴다 그랬죠. 지가 스스로 일련 번호를 달아서 특정 목표물을 향해서 추적해서 자폭하거나 공격하거나 할 수 있다고. 뮤비 같은 데도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특정 목표물을 향해서 쫓아다니면서 뮤비 찍어주거나, 자동 이렇게 현재 촬영할 때 사람이 이렇게 밀잖아요. 밀고 이렇게 자동 촬영 로봇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입체 이렇게 사람 특정 사람이나 장면에 대해서 제가 추적하면서 이렇게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찍는 이런 뭐 차량 탑재용이 있을 수 있고, 작은 이렇게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이렇게 스마트폰 같은 데나 이런 것들도 앞뒤로 이렇게 장착을 하면 스마트폰을 앞뒤로 움직이면서 뒤로 물러갈 수도 있고, 앞으로 나갈 수도 있고, 옆으로 기울 수도 있고,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이런 거 만든다 그랬죠. 거치대. 그래가지고 스마트폰 앞뒤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효과를 만들어내는 거. 앞뒤 옆으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효과를 만들면, 싼 놈은 그냥 앞뒤로 이렇게 움직여서 옆으로 까닥까닥 하는 놈이 있고, 비싼 거는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거나 옆으로 이렇게 탁탁 움직이는 시스템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큰 걸로 만들어 놓으면 영화 촬영할 때도 좋겠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이제 컴퓨터에 보면 그 카메라 달려 있잖아요. 컴퓨터 캠 카메라. 그러면 그거를 여러 개를 각도별로 찍어서 하나의 통합 장치로 만들고, 신호를 이쪽으로 통합시키고 하나의 선만을 컴퓨터에 꼽는 이 기술을 얘기했거든요. 이것도 제 있습니다. CCTV 같은 것도 제가 유선 무선으로 해가지고 우리 건물에 한 8개 있는데, 그래서 통합을 해서 뭐 DVR 방식이 아니라 통합 장치를 만들어 신호를 이쪽을 하나의 선만을 컴퓨터에 꼽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뭐 수백 개, 수천 개도 그래서 컴퓨터에서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보는 거죠. 근데 지자체나 뭐 112 이런 데에서도 수많은 모니터 갖고 확인 이렇게 하시잖아요. 사람에게 일일이 보고 하는데 놓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특정 건물에다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출연하거나 출연하지 말아야 될 그런 시간에 출연한다는 경보를 내린다고 이렇게 따로 저장하고 24시간 볼 필요 없고, 따로 저장하는 것만 보면 며칠 전 것도 다 볼 수 있죠. 경보 넣을 때 소리 내는 게 있고, 아니면 그냥 빨간불이 번쩍번쩍 들어오거나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공공 CCTV다 그러면 이거를 특정 범죄라고 추정하는 그런 것들을 딱 이렇게 경보를 내리고, 그렇게 똑같이 할 수 있겠죠. 사람을 그 카메라 방식으로 입체로 보는 거로 전국에 있어서 그 사람이 뭐 얼굴을 되게 바꾸고 이렇게 약간 뭐랄까 모습을 바꿨어도 그 사람을 알아보는 거, 얼굴을 보고 우리가 사람을 얼굴을 보고 알 수 있듯이, 중국의 어떤 그 CCTV 중국 언론에서 이걸 하시는 것 같은데 하시지 마십시오. 입체 방식으로 하시면 입체 방식의 카메라 기술, 입체 방식의 디스플레이 기술, 삼성도 하지 마시고요. 입체 방식의 프린터나 인쇄 방식, 그림 물감을 두께를 틀리게 해서 적층해서 인쇄를 하는 이런 방식. 그림 물감이 아니더라도 그 안에서 그림 물감이 아니더라도 다른 것으로 코팅을 해서 두께를 만들고 그 위에 색깔을 입히는 그런 것으로도 입체를 만들 수 있어요. 프린터 인쇄나 인쇄 잉크, 프린터 같은 데도 저 카메라 인식으로 달아서 이렇게 한다 그랬죠. 지금 따로 탈부착하는 거 찍어가지고 문서를 찍어가지고 거기다가 카메라 프린터를 한다. 현재 스마트폰으로 연동해도 되고요. 그런 방식도 있고, 아니면 프로젝터 빔 있잖아요. 프로젝터 빔 같은 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 카메라 인식으로 해서 TV에 나오는 화면을 이렇게 찍거나 다른 거리에 있는 화면을 찍어서 프린터 그거를
스크린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그 프로젝트 빔 스크린에 비춰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현재 있는 어떤 거리의 CCTV를 프로젝트 빔도 깨끗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하면 굉장히 크게 화면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일 수도 있다. 프로젝트 빔에다가 이렇게 약간 건물 같은 데다가 이렇게 그 알루미늄 스크린, 알루미늄을 코팅을 해가지고 건물 전체에다가도 투사를 해서 광고판으로 만들어나고 5개 광고판도 그렇게 만들 수 있다. 프로젝트 빔 방식으로. 조그만 가게나 이런 데도 프로젝트 빔 방식으로 하거나 카페 같은 데서도 프로젝트 빔 방식으로 창문에다가 점점점점점점점 이렇게 화면이 표시되도 안에도 볼 수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스크린으로 만들어가지고 하거나, 일반 가정용이든 사무실용이든 유리창에 따라 플라스틱 유리창, 플라스틱 이렇게 그뭐 어떤 이 플라스틱 유리창이나 그냥 유리창에다가 필름 방식으로 이렇게 스크린을 설치해서 프로젝트 빔 방식으로 바더뷰도 볼 수 있고 산뷰도 볼 수 있고, 뭐 우리나라 같으면 한강뷰 같은 게 이렇게 뷰를 보여주거나 그래서 TV도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알루미늄 스크린을 이용해 가지고 똘똘똘 말 수도 있고요. 그래서 쭉 펼쳐 갖고 화면을 이게 TV 영화도 시청할 수 있어요. 이게 이 방식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프로젝트 빔에다가 카메라를 달아서 그걸 인식을 해서 곧바로 이제 저화질을 고화질을 만드는 기술로 이래갖고 더 화질을 이제 옛날 사진을 구린 사진을 좀 이렇게 현대적인 사진을 만들 때 속도를 빨리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고화질로 만들어서 스크린에 표시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새 프로젝트 빔의 화질이 굉장히 좋아져서,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크게 화면을 볼 수 있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군대 같은 데도 좋겠죠. 크게 화면에 프로젝트 빔으로 현재 실시간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정보를 프로젝트 빔을 통해서 그대로 표시한다. 아니면 이렇게 그 카메라로 찍어갖고 표시한다. 카메라 여기서 찍어도 되지만 전방에서 찍은 것이 유선이나 무선을 통해서 들어오고요. 그것을 인식해서 그대로 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드론 같은데 앞으로 이렇게 10만 개, 100만 개 운영할 때 같은 전파라면 호출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각국의 거기서 들어오는 영상 신호를 볼 수도 있어요. 선택적으로. 그래서 이 방식이 중요한 거예요. 각 카메라, CCTV 카메라든 그 카메라가 100대, 200대 있어도 그렇게 유튜브 동영상 방식으로 보기 위해서 유선 무선 통합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선택적으로 본다는. 병사에게도 스마트폰 갖고 다니는데 영상 경력이 찍잖아요. 경찰 같은 것도 바디캠 같은 거 찍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경찰이 보고 있는 거를 일일이 내서 곧바로 볼 수가 있어요. 경찰이 전국 경찰이 이렇게 갖고 있는 번호가 있어가지고 그쪽을 같은 전파라면 호출번호만 들리게 해서 유선 무선으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러면 보면 그 병사가 보고 있는, 경찰관이 보고 있는 장면 그대로 일일이 봐가 증거 영상으로 곧바로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병사가 전사할 수도 있고 부상당할 수도 있고 그런데요. 경찰관도 이게 갑자기 사고를 당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영상을 전송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런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되게 괜찮죠. 그다음에 드론 같은데 제가 카메라 달아서 입체냐 아니냐의 기술을 따라 움직이는 입체, 움직이지 않는. 움직이는 입체는 사람이나 차량, 뭐 기타 등등 동물 이런 거겠죠. 움직이지 않는 입체는 뭐 건물, 뭐 나무 이런 것들이. 자율주행 차량도 이걸 달고 각각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할 수 있습니다. 거리별 위치도 알 수 있는데요.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차량 이 정도 크기면 어느 정도 거리다 사람이 보는 것처럼 드론에다가 이렇게 드론 카메라에다가 이렇게 망원경 모드 아닌 모드를 달아놓는다.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뭐 일반 스포츠 이렇게 모자다 그러면 야구장에서도 확대경 모드, 망원경을 조그만 걸 달아서 망원경 모드 이렇게 같이 그 모자를 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아주 고성능의 망원경은 필요 없을 수도. 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하시면 이거 그렇죠. 병사용으로 군사용으로도 쓸 수 있겠네요. 이 방법은. 그다음에 안전모나 이런 병사 철모에 이게 빨간불이 퍼쩍퍼쩍 거리는 이거를 이렇게 탈부착식으로 달아놓을 수 있다. 공사장 안전할 때 좋죠. 이게 이렇게 공사장 안전이라 될때 사람 발견 못할 때도 있는데 이것도 있고요. 아니면 하여튼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 모자 같은 거에 달아놓고 이렇게 카메라에 이게 사람이 하듯이 망원경으로 사람도 멀리 보거나 안 보고 이렇게 평상시에 보거나 CCTV도 달아놓을 수 있고 카메라 이걸 달아놓을 수 있어요. 또는 보면은 제가 카메라에 있어서
캠코더가 45,000원, 99,000원 하더라 소비자가로. 그럼 더 싸잖아요. 그러면 그게 일반 이런 카메라보다 낫다. 이거 이것도 비싼데요. 이 카메라도. 그럼 이게 그 캠코더 적외선 기능을 달아서 야간 기능, 찍는 기능을 넣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제 기술이에요. 그거를 이제 CCTV로 대체하자 카메라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기술. 이렇게 CCTV가 있잖아요. CCTV 있는데 밤에 잘 안 보여요. 찍거든요. 그럼 이게 사람 출연했을 때 동시에 불빛을 배터리 방식 아니면 110, 200, 1990 갖고 본다면 되게 좋죠. 이런 거 자동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에 군에서도 이걸 쓸 수 있어요. 군에서 자동으로 해준다면 이것을 카메라 찍는데 전파로 경보해서 사람이나 무기 차량을 이렇게 측정할 게 탐지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로세로나 좌표할 수 움직인다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는 것 그걸 동작 감지를 해서 경보를 내려주거나 소음 감지해서 뭐 평상시 플러스 마이너스 일상적인 소음이 있는데 넘어서서 했다. 그러면 이거 특정 것도 경보를 내주고 빨간불 반짝반짝 이런 거 할 수 있습니다. 열을 체크해서 특정 열과 특정 평상시 열과 특히 비상시 특정한 상황에서 좀 안 좋은 그런 것 열을 측정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평상시에 주파수에 흐르는 흐름과 그렇지 않은 비정상적인 주파수 흐름 무선 통신 탐지할 때 좋죠. 이것도 감지를 얘기를 했었는데 지방 같은 데도 카메라 촬영을 해서 열화상 카메라 같은 거 있어가지고 열을 측정해서 일상적인 어떤 열을과 그렇지 않은 특정한 상황 불났을 때 열을 측정해서 경보해주는 그런 것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모든 사물을 입체를 봐요. 이렇게 해서 일단 모든 카메라에서 낮에 우리가 밤에 차량에서 다른 차량 안 볼 때 이렇게 그 불빛을 이렇게 번쩍해 갖고 봐갖고 돌아오는 빛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럼 낮에도 이걸 보낼 수 있다. 그래서 선명한 화면을 얻을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일반 카메라에다가 이걸 장착용으로 해가지고 자동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감지해서 이렇게 찍어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캠코더도 마찬가지고요. 열화상 카메라도 열 측정하는 것을 이런 카메라는 장은 달아서 두 개를 같이 움직이거나 하나로 통합해서 할 수도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열 측정하는 거는 뭐 굳이 이건 카메라 방식이 아니더라도 되니까요. 이것을 같이 결합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열을 측정해서 특정 상황에 열이 측정이 됐다면 저렇게 보도록 카메라를 렌즈를 여러 개 돼서 렌즈가 움직이는 방식. 그래서 여러 개를 통합해서 와이드한 화면을 만들어내거나 360도 카메라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잠수함 같은데 이렇게 플랫폼 달아서 위로 하거나 잠수함에서 이렇게 드론 띄워서 어떤 위성 같은 거 통신을 이렇게 받거나 방송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 방식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군에서 하시더라고. 이거를 병사들이 이렇게 드론 띄워가지고 중계기지처럼 중계기지가 없잖아요. 이렇게 그 전파에 그래서 멀리 띄워가지고 중계기지로 만든다 그래도 그걸 그건 하시지 마세요. 네, 그걸 부탁드립니다. 중계기지로 만든다는 병사들이나 이런 이렇게 각각 중폭 장치를 갖고 중폭 장치를 갖고 내서 소프트웨어를 무선 통신기기에 갖고 다니면서 배터리를 멀리 보낼 땐 배터리 달아가지고 그래서 중계 장치로 생각을 단거리파, 중거리파, 장거리파로 사용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SKT 거, KT 거 스마트폰에서 각각 다른 전파를 송수신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데스크탑 노트북 뭐 이렇게 모뎀 같은데 와이파이에다가도 그 워키토키 장치를 달아 비슷한 장치를 달아 무선 송수신 장치를 달아서 몇 킬로미터 커버하는 그래서 유선 인터넷 기반해 가지고 다 다른 장비도 돼요. 유선 인터넷 기반에서 이동통신을 제공할 수 있다. 워키토키도 제공할 수 있다 그랬는데요. 스마트폰에다 워키토키 장치를 달아서 자체 통신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짜 통화가 되는 거죠. 사물 인터넷도 조정해야 되니까 이 기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하시면 제 기술에 스마트폰을 앞뒤로 찍을 수 있는 그래서 블랙박스로 만드는 그런 기술을 사용하셔도 제 기술인데요.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잠수함 같은데 아까 제가 이렇게 앞뒤 이렇게 플랫폼 움직이는 플랫폼 잠수함에서 500m, 1km 안에 들어가 있고 잠수함 여기서 띄워서 플랫폼 이렇게 이걸 카메라를 보고 전망감 방식이 아니에요. 이렇게 앞뒤 이렇게 360도 위아래까지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유성통신도 가능하다.
유성 방송 청취도 되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저는 스노클처럼 500m 이렇게 100m 이렇게 쭉 올려가지고 이렇게 공기를 입출력 할 수 있다. 스노클 그것도 제 기술이고 일반 잠수부가 이렇게 유선줄을 달아서 실시간 카메라로 이것을 찍고 바닷속 장면을 찍고 선박이나 어떤 부표 방식을 해서 위성 그거 인터넷 이용하고 실시간으로 바닷속 장면을 촬영하는 이런 기술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그것을 무선 송수신 장치를 바닷속에 그 유선줄을 기반으로 해서 넣고 무선으로 잠수부대기 통신하가 아니면 유선으로 통신하거나 유선줄이 5개, 10개가 있어서 광산 같은 데 이렇게 넣어가지고 유선줄 기반으로 해서 일정 거리별 무선 통신한다. 현대 기아차 제가 이렇게 재고 관리할 때도 이렇게 오키토키 방식으로 해갖고 무선 송수신 유선줄을 기반으로 한 공장 내에 무선 송수신 장치를 만들어서 RFID 방식이 아니에요. 정보를 기록할 수도 있고 지울 수도 있고 새로 업그레이드 되고 그래서 물건 나가는 자동차다. 그러면 여기서 나갈 것만 반짝반짝 표시를 해주거나 잘못돼 갔다. 부품이 그러면 반짝반짝 표시하게 잘못된 장사로 왔어요.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이런 방식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이렇게 좀 단가가 싸지면 되게 작은 물건에도 가능하겠죠. 이런 식의 재고 관리는 1초 안에 재고가 파악되거나 물건이 엉뚱한 데 입고가 됐어도 그것을 다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소음도 내줄 수 있고요. 이런 방식을 하시면 제 기술 전 세계 뭐 재고 관리에 획기적일 것 같은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카메라 인식 가로 세로 좌표 좌측 방식으로 해서 재고 관리, 물류 창고, 편의점 마트에서도 물건의 종류를 각각 알아보고 입체 방식으로 그래서 그 계산도 해주고 재고 방식을 재고도 처리. 뭐 직원이 아침에 몇 거 입고를 했으면 컴퓨터에 입력을 했잖아요. 그럼 뭐 우리가 고객님이 몇 개 봤나 이렇게 주인이 볼 수 있잖아요. 몇 개 가져가나 그죠? 카메라도 몇 개 가져가나 볼 수 있어요. 그럼 그 마이너스 하면 재고 관리가 되는 거죠.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뭐 이런 식당 같은 데 들어왔을 때 이렇게 몇 사람이 드나드나 이거를 그 촬영해서 번호를 표시해서 이렇게 몇 사람 드나드나 해서 매출을 예상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SK 플래닛에서 이걸 하시던데 이것도 YTN에 소개한 건데요. S플랜 이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데스크탑 노트북 모뎀 또는 와이파이 또는 스마트폰 또는 위성통신 또는 그 워키토키에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송수신하거나 같은 방향의 전파를 송수신하는 것을 동시에 송수신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무선 충전할 때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KT 거 송수신할 수도 있고 이동통신회사가 틀려도 SK 거 다시 라디오 전파 틀듯이 틀어서 목적별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 단거리파, 장거리파, 중거리파 그 전파에 맞는 그 상황에 맞는 전파를 선택해서 통신할 수 있어요. 훨씬 전력도 손실이 적고 뭐 장거리파 할 때는 전력 손실이 크죠. 그래서 이런 것들 병사들이 갖고 다니면서 배터리 딱 달아가지고 소프트웨어만 놔두고 다른 병사들의 신호를 중계해주고 한꺼번에 송출해주는 이런 기술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런 병사들이나 이런 중폭기지를 갖고 다니면서 그거 말고라도 작은 중폭기지를 갖고 다니면서 병사들이 거리 떨어져 있고 이래도 중폭기지를 통해서 중폭하거나 집안에 있는 우리 이렇게 스마트폰 안에 워키토키 장치면 스마트폰 움직일까요? 아니면 워키토키 스마트폰 움직이겠죠. 자, 그다음에 이건 그 뭡니까 여기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워키토키를 스마트폰처럼 만들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이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유선 인터넷 기반에서 이동통신 제공하고 워키토키를 해가지고 이게 무선 송수신 장치죠. 그래서 전국망 전 세계망으로도 만들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저기 저 뭡니까 햄통신을 갖다가 정부에서 이렇게 쓰게 한 허락한 전파 말고도 스마트폰 이렇게 번호 부여하듯이 부여해서 햄통신을 하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 자체 방송이 생기는 건데요. 그걸 유선 인터넷만 기반으로 흡수해서 전국망과 전세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자기가 스마트폰 안에서 방송할 수도 있고 햄통신에게서도 방송을 할 수 있고요. 그 방송을 유선 인터넷만 기반으로 해서 쌍방향으로 송수신해서 광고도 하고 물건도 팔고 라이브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뭐래도 등등등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데스크탑 노트북 아니면 이렇게 TV 유선전화 또는 스마트폰 워키토키 햄통신 이런 데다 번호를 부여를 해가지고 고유 번호를
그래서 전 세계 어디 가든 로밍 서비스 없이 그 번호가 있으면 유선 인터넷만 기반해서 곧바로 통신할 수 있다.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거기 각각의 방송국이 다 생기는 거죠. 그 고유 번호가 각각의 방송국이 생겨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뭐 데스크탑에서 노트북에서 TV 기반에서 유선전화 기반에서 스마트폰 기반에서 워키토키 뭐 이런 데서 햄통신 기기 이런 데서 자체 방송이 한다는 거죠. 자체 방송에서 유튜브 지금 유튜브 방식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스마트폰에서 데스크탑으로 곧바로 이런 유선 인터넷만 기반해 갖고 이메일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곧바로 그쪽 데스크탑에 이게 번호를 치니까 그쪽이 방송국이죠 일종의. 그래서 제가 청취를 넷 방식으로 한다 이런 것도 가능해요. 무선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유선 무선도 가능하고 여기서 데스크탑에 유무선 장치를 달아 놓으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유선으로 보통 하는데 무선 장치를 단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곧바로 데스크탑으로 무선 전화 건다는 거죠. 스마트폰에서 곧바로 TV로 무선 유선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무선으로 전화 걸 수 있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선 전화가 있어도 무선 송수신 장치가 있어서 유선 전화에 직접 전화 걸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유선 인터넷만 기반으로 하면 요금 더 쌀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모뎀에다가 제가 유선줄을 달아서 이게 스마트폰 모뎀이나 이렇게 와이파이에 꽂아가지고 유선 통신을 하게 하시면 속도가 빨라질 거라.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다. 케이블 같은데 이렇게 있잖아요. 컴퓨터 간에 이렇게 기기 간에 뭐 이렇게 마더보드와 이렇게 뭐 이렇게 하드디스크 뭐 등등등등 이렇게 기기 간에 있는데 그 케이블을 두께를 틀리게 해서 고속도로로 이렇게 두꺼운 놈을 만들어 정보의 초고속 대용량 정보 전송을 하게 하시면 제 기술인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이게 속도가 빨라질 거라고 2m 그다음에 베이스 콜렉터라는 이렇게 있는데 반도체 두께가 똑같아요. 두께가 틀린 부분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초고속 대용량 전송을 하자. 태양전지 같은 데 금속 인쇄하잖아요. 거기도 약간 두께를 틀리는 두꺼운 놈을 넣고 초고속으로 이렇게 전기가 모이게 하자라고 대용량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여기다가 금속 알갱이들을 좀 넣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도로 금속 인쇄가 돼야죠. 거기서 배터리 금속이 배터리가 된다. 그래서 거기서 모아가지고 전기를 뭐 다계열정이든 단계열정이든 이 기술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고 모든 반도체에 있어서 제가 병렬과 직렬을 공존하게 하면 속도가 빠르다. 엔비디아도 저한테 돈 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배터리 방식에서도 그렇고요. 뭐 파워뱅크라든지 뭐 자동차 배터리, 뭐 기타 배터리 방식, 직렬과 병렬을 공존하게 하면 장점이 많다는 거죠. 하시면 속도가 엄청 빨라진다. 또 CPU 같은데도 약간 병렬 처리 연산에 강한 놈을 원칩으로 만들어 놓거나 마더보드에 좀 떨어져 갖고 만들어서 AI 칩으로 한다. 그러면 현재 그 GPU가 역할이 굉장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는데 여기다가 CPU에다가 플래시 메모리를 좀 탑재하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옆에다 좀 떨어져도 그거를 통해서 좀 정보의 확장이 되는 거겠죠. 일종의 기억 장치를 늘리니까 기억 장치가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저장해 놓고 CPU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은 좀 더 CPU 확장, CPU 같은 값이라도 CPU가 확장이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지금 CPU든 GPU든 DRAM이든 뭐 통신칩이든 아니면 HDD, SSD든 직렬과 병렬을 공존하게 해서 통신 속도를 빠르게 하거나 배터리 기술이 있어서 파워를 틀리게 할 수 있는데 저장도 빠르고 직렬 방식도 쓸 수 있고 병렬 방식도 쓸 수 있고 두 개를 공존하게 할 수도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슈퍼컴퓨터나 데이터 센터에서도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네네네. 네, 제가 다시 한번 부탁 좀 드립시다. 네. 오늘은 미사일 같은데 엔진을 추가적으로 탈부착. 기존의 미사일을 폐기하지 않고도 탈부착해서 추가적인 속도를 마 10 정도를 마 15, 25로 만들어 놓고 그러면 영공에 유인 비행체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함대 같은 것도 작살나겠죠. 직접 부딪히는 방식, 폭탄을 달아놓는 방식, 미사일을 헬파이어 같은 미사일도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 가스 구조를 넣어서 거기서 그쪽으로 움직이는 비행체에서도 쏜다는 거죠. 아니면 기관포를 달아서 15km, 20km 달리는 기관포 안에도 뭐 이렇게 폭약 또는 장약에 제가 이게 성형 자강탄처럼 해서 다이너마이트의 규조토를
이렇게 성냥 뒤로 분사하는 구조를 만들어갖고 어떻게 장약에 넣어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도 가능하다. 이게 완전에만 이상이 없다면 이 기술이 얘기했는데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가스 구조나 분말 구조 또는 수소 분말을 넣어서 총탄 같은 데서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산소 분말도 제가 넣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폭약 장약에 둘 다 들어가죠. 다이너마이트도 전자 신간 방식이 아니라 전파 방식으로 터뜨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같은 전파라면 호출 번호만 틀리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또는 서로 다른 전파로 할 수도 있고요. 데스크탑 때는 이렇게 서로 다른 전파로 송수신하거나 같은 전파로 송수신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이 데스크탑은 100대가 들어갈 수도 있고 스마트폰 안에 스마트 20대 들어갈 수도 있고 위성통신이라고 10,000개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건 그 어떤 충전하는 데가 우리는 자동차다 그러면 충전하는 데가 우리 2군데, 3군데, 5군데 있는데 각각 배터리에 달려 있다고 충전해 주시오. 플러그 다 꽂아 주라고. 빠르죠. 우리는 무선 충전인데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송수신할 수 있다. 같은 방향의 전파는 호출 번호만 송수신할 수 있는데 그것을 통신코드로도 사용해야 되지만 전파 100을 10씩 나누어서 사람의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고 할 수도 있거나 또는 100개를 100씩의 전파를 무선 충전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걸 10개로 10개 전파를 나눠서 빨리 보내주고 빨리 충전 다 배터리 달려 있다고 이렇게 하면 빠르죠.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군에서 제가 그 우크라이나군 안두리를 쓰시던데 전투 모드를 그 상황에 적합한 자동 전투 모드를 5개, 10개를 만들어서 조종사 자동 선택, 컴퓨터 선택으로 자동 전투하는 데 쓴다는데 안두리에서 하시고 우크라이나 얘기서 하시더라고요. 네,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게 제 방산 기술도 많이 제공하고 있는데 다 무단으로 쓰시는 데가 많아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지적재산권은 민영사를 갖고 있고 미국은 지적재산권의 나라입니다. 전 세계를 리더하는 핵심적인 가치를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기네들 스스로 남의 기술을 가상적으로 저는 진짜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가상적으로 전 세계 정부 차원에 다 들고 있는데 그거를 이것을 자기가 만들었다고 해서 전 세계 특허를 내라면 내겠으면 미국이라도 전 세계에서 강요할 수는 없는 거죠. 그건 사실이 아니니까. 제 페이스북에 미국 백악관 트럼프 대통령도 직접 팔로우 계시고 이재명 대통령 팔로우 우리나라 국회의장 국회의원들 팔로우하시고 미국의 FBI, PI, 이렇게 CIA, 그다음에 나사도 이렇게 우리 팔로우 들어오셨죠. 이게 주한미 대사관도 몇 년째 광고를 내시고 우리나라 정부기관이